아침 출근길 지하철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이준석은 노약자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그때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78살의 강민재 노인은 흰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도 단정함이 묻어났습니다. 강민재는 이준석 앞에 서서 정중하게 말을 건넸어요. 젊은이, 이 자리는 노약자석인데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준석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강민재를 쳐다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피곤하니까요. 다른 자리 찾아보세요. 강민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더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사람들의 시선은 불편함에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2의 박서연은 단정한 캐주얼 차림으로 카페 사장다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강민재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저는 곧 내릴 거예요. 강민재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연은 이준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약자석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자리잖아요. 우리 모두 피곤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준석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른 칸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강민재는 서연의 배려에 감사 인사를 건넸죠. 요즘 젊은이들은 배려심이 부족하단 말이 많은데 당신 같은 분이 있어 희망이 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민재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어요. 서연은 별 생각 없이 그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이 작은 만남이 서연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인생은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박서연에게 그날의 선택은 단순한 호의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배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골목길, 박서연이 운영하는 모닝브리지라는 카페는 아담하지만 따스한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오전 시간대는 항상 분주했어요. 서연은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고민이 숨겨져 있었죠. 서연 씨, 이번 주말에 건물주 미팅이 있다면서요? 단골 손님인 김 교수가 물었어요.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갑자기 건물을 매각한다고 해서요. 새 주인이 들어오면 계약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대요. 사실 이 문제는 며칠 동안 서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카페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년, 단골도 생기고 입소문도 나기 시작했는데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막막했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고 서연은 노트북을 펼쳐 부동산 사이트를 뒤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위치의 상가는 너무 비쌌고 싼 곳은 위치가 너무 안 좋았죠.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언니 괜찮아? 아르바이트생 지수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새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 서연은 컵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동네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녀의 카페는 그 분위기와 딱 맞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간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웠어요. 퇴근 시간 서연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서 있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카페 걱정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그녀는 지친 몸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가방에서 필요한 것들을 꺼내다가 손에 걸린 명함 한 장, 아침에 지하철에서 만난 노인분이 주신 거였죠.
강민재 부동산 대표 명함을 들여다보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가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부동산 대표를 만났다니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할까요? 명함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고민했어요. 연락해볼까? 하지만 그냥 지하철에서 만난 사이인데 갑자기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친구 미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새 장소는 알아봤어? 미나가 물었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근데 어제 신기한 일이 있었어. 지하철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준 명함이 있는데 부동산 대표셨어. 미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운명 아니야? 당장 연락해봐. 혹시 좋은 매물 있을지도 모르잖아. 서연은 망설였지만 미나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잡아야 하는 법이죠. 그날 저녁 서연은 용기를 내 강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시간이 된다면 만나고 싶다고. 서연은 답장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내일 11시에 강남역 근처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를 읽는 서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생각하니 단정한 차림이 좋을 것 같았어요. 네이비색 원피스에 가볍게 재킷을 걸치고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화장을 했죠. 거울을 보며 심호흡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상담일 뿐이야.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서연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커피를 마시며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상황, 원하는 조건, 예상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강민재가 보낸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한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건물 입구에 도착해 간판을 올려다보는 순간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민재 부동산 어제 받은 문자에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기에 서연은 그저 평범한 부동산 중개소를 상상했었죠. 하지만 눈앞의 건물은 고급스러운 외관의 대형 부동산 회사였습니다. 강민재라는 이름이 회사명이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건물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셉션에서 젊은 직원이 미소로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 강민재 대표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직원의 표정이 약간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서연입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약되어 있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직원은 내선 전화로 누군가에게 연락했어요. 짧은 대화 후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CEO라고 적힌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 지하철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 강민재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 지하철에서 만난 그 친절한 젊은이군요. 들어오세요. 넓은 사무실은 창밖으로 강남의 전경이 보이는 멋진 뷰를 자랑했어요. 한쪽 벽면은 온통 책으로 가득했고 다른 쪽에는 여러 건물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서연을 안락한 소파로 안내했어요. 차 한잔 할까요? 커피? 아니면 녹차가 좋으신가요? 녹차 좋습니다. 서연이 답했어요. 강민재는 비서에게 녹차를 부탁한 후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지하철에서 본 모습과는 달리 훨씬 위험이 느껴졌어요. 문자를 받고 놀랐습니다. 인연이란 참 신기한 거죠. 제가 도울 일이 있다고요? 서연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카페 계약 문제, 새로운 장소를 찾는 어려움, 그리고 예산 제한까지. 그녀가 말하는 동안 강민재는 진지하게 귀 기울였어요. 카페를 운영하시는군요.
어떤 분위기의 카페인가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카페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늘 그랬죠.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예요. 손님들이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은 점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어쩌면 운명적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민재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무언가 떠올린 듯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가 젊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자금도 부족하고 좋은 위치를 찾기도 어려웠죠. 그때 한 어르신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간을 내어주신 거예요. 강민재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고. 서연은 강민재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강민재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마침 신사동에 제가 소유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1층 상가가 비어 있어요. 위치도 괜찮고 규모도 적당할 것 같은데. 그는 서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강민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시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정도 하는 곳인데 당신에게는 특별 조건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어떤가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조건은 현실적으로 믿기 힘들 정도로 좋았어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강민재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똑똑한 젊은이군요.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원칙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좋은 공간을 가져야 한다. 지하철에서 보여준 당신의 배려심과 용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바라봤어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2년 계약에 2년 후에는 정상 시세로 올리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2년 동안 당신의 사업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연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이런 제안은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단지 제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어요. 서로 돕고 사는 마음, 그게 바로 그 중 하나죠.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제가 그 마음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강민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습니다. 내일 계약서를 준비해 놓을 테니 다시 오세요. 그리고 공간도 직접 보고 가시죠. 서연과 강민재가 악수를 나누는 순간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준석 씨가 약속 없이 찾아오셨는데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더 크게 열렸고 한 남성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은 숨을 들이켰어요. 지하철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 이준석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고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강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대표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때 이준석은 서연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고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는지 미묘한 표정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편함이 역력했죠.
강민재도 이준석을 알아보았는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준석 씨? 부동산 투자 건 때문에 오셨군요. 지금은 다른 손님과 미팅 중이니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준석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준석이 나간 후 강민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우연이군요.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네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이에요. 아는 분인가요? 강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처음 만나기로 한 사람입니다. 개인 투자자로 강남의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연락이 왔었죠. 두 사람은 이전 대화를 마무리하고 계약 날짜를 확정했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순간 강민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서연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건, 좋은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준석과 마주쳤어요. 그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의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죄송했습니다. 이준석의 사과는 형식적으로 들렸지만 서연은 미소로 받아들였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피곤한 아침이었으니까요. 서연이 떠난 후 이준석은 강민재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내심 불안함이 있었어요. 강민재가 지하철에서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죠. 앉으세요. 이준석 씨, 강민재의 목소리는 서연에게 했던 것보다 차가웠습니다. 이준석은 불편함을 감추며 자리에 앉았어요. 준비해온 투자 계획서가 있습니다. 강남 상권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준석은 자신의 계획서를 내밀었지만 강민재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준석 씨,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죠. 이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재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방금 나간 젊은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회를 주고 싶어요. 강민재의 말은 완곡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사업은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저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준석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더구나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에게 그 기회가 돌아간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죠. 회의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강민재는 이준석의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준석은 태연한 척했지만 내심 좌절과 질투심이 북받쳤어요. 그는 사무실을 나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냥 길에서 만난 여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이건 불공평해. 이준석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말 것이라는 다짐이 그의 눈빛에서 번뜩였습니다. 일주일 후 박서연은 강민재의 도움으로 신사동의 새로운 공간에서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가게보다 훨씬 넓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이었어요. 서연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더 큰 공간, 더 많은 책임. 하지만 그만큼 성장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벽은 밝은 크림색으로 칠하고 저쪽은 우드 패널로 마감하면 어떨까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던 서연의 눈은 반짝였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카페의 모습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공간 덕분에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실현할 수 있었죠. 공사 중이던 어느 날 강민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공간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주 좋아 보이는군요. 기대됩니다. 서연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강민재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내가 받은 도움을 내가 이어가주면 됩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때 내가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해주세요. 서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자 책임이었어요. 단순히 고맙다는 말보다 더 의미 있는 감사의 방식이었죠. 한 달 후 모닝 브리즈는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 서연만의 감각이 더해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오픈 첫날부터 많은 손님들이 방문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한 서연에게 강민재는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카페 운영 시간 이후에 부동산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연 씨, 카페 운영도 좋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게 어떨까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서연은 강민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주 2번 카페 문을 닫은 후 강민재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들과 복잡한 법규의 어려움을 느꼈지만 서연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위치도 중요하지만 주변 상권의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강민재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어요. 그는 서연에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 투자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업 철학을 전수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예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모여 만들어지는 거죠. 서연은 강민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받아들였어요. 그녀에게 있어 강민재는 단순한 은인을 넘어 인생의 멘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운영과 부동산 공부, 2마리 토끼를 쫓는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서연은 자신의 성장을 느끼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죠.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가 중요해요. 좋은 만남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니까. 강민재의 이 말은 서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작은 배려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그녀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서연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강민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를 닫은 후 부동산 공부를 위해 강민재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런데 강민재는 서연에게 하나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촌 근처의 소규모 상업공간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대학가라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서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총 투자 금액, 예상 수익률, 개발 계획.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민재의 말에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투자금이 없는데요. 강민재는 미소를 지었어요. 초기 투자금의 일부를 내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자 없이 수익이 나면 그때 갚으면 됩니다. 실패하면 글쎄요. 그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지만 위험도 따르는 결정이었어요.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틀 후 서연은 강민재에게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첫걸음이었어요.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부동산 관리에 대한 공부와 실무를 경험하는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이준석의 존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했지만 강민재에게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이준석은 서연의 카페를 찾아왔어요. 박서연 씨, 잘 지내시나요? 그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응대했어요. 네, 덕분에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준석은 커피를 주문한 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강 대표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운이 좋으시네요. 서연은 이준석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느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죠. 이준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시다가 물었어요. 혹시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방법은 없을까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강 대표님과 직접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서연보다 먼저 기회를 얻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의 역량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강민재는 그녀에게 점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었고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신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또 다른 프로젝트로 이어졌고 서연은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박서연 씨, 당신은 생각보다 이 일에 소질이 있네요. 카페 운영도 중요하지만 더 큰 꿈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강민재의 제안에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사랑했지만 부동산 분야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카페 문을 닫고 홀로 남은 서연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카페를 시작했을 때의 열정,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발견한 가능성, 그녀의 마음은 갈등 속에서 천천히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선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자신이 받은 도움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어요.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강남의 한 비즈니스 센터 앞에 서연 부동산 컨설팅 앤드 모닝 브리즈 본사라는 간판이 반짝였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편안한 카페 공간과 세련된 사무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연 대표님,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 지원자 명단이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서연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났어요. 35세가 된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사업 영역을 확고히 구축한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모닝 브리즈는 서울 전역에 1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녀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상업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이번 프로젝트에는 몇 명을 선발할까요? 서연은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예산상으로는 5명까지 가능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네요. 어려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지원자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꿈은 있지만 기회가 없어 좌절하는 청년들,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서연은 그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것과 같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오후에 미팅을 마친 후 서연은 옛 스승을 만나기 위해
강민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민재는 이제 81살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은퇴했지만 서연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업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스승님, 잘 지내셨어요?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민재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 잘 지냈다. 청년 창업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서연은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창업 교육과 멘토링 시스템까지 구축할 계획이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어. 강민재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모두 당신이 주신 기회 덕분이에요. 아니야, 기회는 모두에게 있지만 그것을 잡고 성장시킨 건 너의 능력이야. 대화 중에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이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고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네요. 강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서연 씨도 왔으니 셋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구나. 알고 보니 이준석은 지난 1년간 서연이 운영하는 창업 공간에서 작은 카페를 시작했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서연 대표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이준석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불편함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미팅을 마치고 카페로 돌아오던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서연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3년 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라고.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연의 다정한 목소리에 여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장소 문제로 막막해서요. 서연은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죠.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민재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바랐던 것이구나.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강민재가 꿈꿔왔던 선순환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그 순환의 중심에 서서 자신이 받은 도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3년 전 지하철에서의 작은 선택이 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 그녀의 선택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작은 친절과 배려가 만들어내는 변화의 힘은 무한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꾼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닌 서연의 삶 그 자체가 된 철학이었습니다.